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한 이유는 오직 지난 대선 모든 당 후보들이 공약한 6월 지방선거 개헌 공식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미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의 특별 사명권 통제, 감사원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대통령 없이도 행정 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주었고, 국회 예산심사권 강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국민과 국회, 지방에 나누어지는 분권과 균형에 초점을 둔 개헌안입니다. 이는 민주당 내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당론과 정신 그리고 내용을 대폭 수용했고, 국민 개헌의 정신을 담고 있는 개헌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환영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지방 분권의 개념을 강화한 분권형 개헌안의 방향에 긍정적인 뜻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관제개헌, 독재개헌, 장애투쟁을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오로지 지방선거의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혼자 외치는 가련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개헌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그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5개월 논의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협상 개입을 한번 갖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동시선거 약속 뒤집기와 정부 개헌안 딱지 붙이기에 금쪽 같은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개헌 발의권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각 당이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개헌 합의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약속 시한에 따라 대통령 합의안을 발의했지만 대통령은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헌 국회 연설을 하는 것도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고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개헌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어제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교섭단체 간 개헌 협상에 돌입합니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되도록 압축적으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교섭단체 간 개헌 협상인 만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면 함께하게 될 것이고, 국회 번개특위 간사들이 포함된 2+2+2 회담으로 2+2+2 그리고 정의당, 민평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할인 회담으로 확대 진행돼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소모적인 공방을 멈추고 합의한 대로 각 당의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년 동안 진행됐던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통상 압박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까지 중첩되면서 최종 타결까지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고객은 최대한 지키면서 동시에 한미 양국의 호혜적 이익 균형까지 보장하는 합의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철강 관세도 관련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연쇄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통상부처 관계자 여러분 모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과 관련한 첫 시험 무대에서 보여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통상 정책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미축의 집요한 압박으로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를 막아냈고 중소기업과 환경보호 등 주권 국가의 정책 결정의 장애물로 평가받는 기존 ISD에 대해 소송 난발을 막고 정당한 정책 권한 행사에 필요한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실사고시가 돋보이는 실리적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한국산 픽업 트럭 관세 연장, 미국의 안전기준 충족 수입차 대수 쿼터 확대 등 이러한 것은 자동차 수출입 구조상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철강 역시 영구의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일부 감축하기로는 했지만 이 역시 당초 미국이 발표했던 3개의 관세안보다 국내업계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의 파고도 넘고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추어서 선제적으로 통상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특정 국가에 치우쳐 있는 무역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와 신남방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향후 이 같은 노력을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가중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서 보다 실질적으로 도덕을 지킬 수 있는 통상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